평리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속사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과 관련 있는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부사절이란 과연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부사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이 봄방학까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접속사 강의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위에 간단하게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유를 마신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을 넣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샤워한 후에 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라든지. 자,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문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샤워한 후에라는 게 문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우유를 마신다. 나는 샤워한 후에 우유를 마신다. 얘 같은 경우,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문장으로서 기능을 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런 애들, 샤워한 후에 자기 전에 이런 애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나타내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서 문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는 무조건 앞에 얘한테 붙어 있어야지 문장으로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앞에 단독으로서 쓰일 수 있는 이런 문장들 가지고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애들 종속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어디에 종속돼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주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다. 종속절 우리 뭐 옛날 뭐 주인 밑에 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돼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절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종속절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서 문장으로서는 기능을 못해요. 반드시 주절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밑으로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접속사 일단은 뭐였었죠? 기억나나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를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나타내는 접속사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보통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early, 일찍, 아니면 뭐 at 7 a.m.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아니면 last night, yesterday 이런 문장,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부사로 우리가 쳐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종속 접속사가 사용된 절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있었죠. 샤워한 후에,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니면 내가 뭐 했을 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시간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이런 접속사,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사용됐고 얘가 이끌고 있는 문장 내용들, 즉 절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로는 when, after, befor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when은 뭐뭐 할 때 라는 의미로 쓰여요. 언제라는 뜻이 아니고 문장 내에서 평서문 그냥 마침표가 찍히는 의문 question 마크가 찍히는 의문문 말고 마침표가 찍히는 평서문일 때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요 물결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영어에서 물결 뭐뭐뭐
뭐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결 부분은 반드시 해당하는 단어 뒤에 온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니다. after 삐리리 돼 있는 거 요 after 뒤에 나와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뒤에 나오는 거. 그래서 예하기 전에 예한 후에 예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 단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자, 어쨌든 when, after, before 이런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내용들을 부사절, 종속절, 시간 접속사가 이끄는 뭐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사절은 잘 알아두세요. 주절의 앞에 와도 되고 주절의 뒤에 붙여도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절의 앞에 오는 경우에는 그 종속절이 부사절이 끝나는 부분에 콤마가 들어가요. 쉼표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까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When it rains, I take the bus to school. 여기서 보세요. 콤마 들어가죠. 여기서 한번 끊어집니다. When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언제? It rains. 비가 올 때. I take the bus to school. 나는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fter I brush my teeth, I go to bed. 자, 마찬가지 콤마 있죠. 여기서 한번 끊어져요. 자, 이렇게 부사절이 주절 앞에 오는 경우에는 차라리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디까지 딱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하는 거 요거 잘 보세요. 자, 요거 뭐뭐한 후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한 후에 I brush my teeth. 내가 양치를 하고 난 후에 I go to bed. 자러 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lease call me before 이렇게 되죠. 자, 부사절이 뒤에 오는 경우에는 부사절 앞에서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Before you leave. 자, 요거 뭐뭐 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please call me. 나한테 전화해줘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장의 관계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when이 이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했어요? rains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접속사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까지. 나머지 부분 뭐라고 하겠어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 뒤에 after I brush my teeth, after의 의미가 이끌고 있는 부분이요. 어느 부분까지예요? 뭐 한 후에 I brush my teeth. 여기까지 이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부사절 또는 종속절, 나머지 부분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Please call me before you leave. before 뭐 하기 전에 라는 의미예요. before라는 접속사가 의미가 끊어지는 부분 before you leave까지가 부사절. Please call me 주절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주절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요. 부사절은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절한테 붙어 있어야지 얘가 생명력을 가진다라는 거를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관련된 거 우리 문제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when, before, after 중에 알맞은 접속사를 쓰세요. when이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전에. when,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결에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단어의 뒤쪽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크리스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지하철에 있었다. 뭐뭐 했을 때라는 의미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내가 크리스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다 끊어지죠. 요 앞에 부분이 부사절 부분, 뒤에 부분이 주절이 됩니다. 그는 지하철에 있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뭐뭐 했을 때 위에 있지요. When I called Chris, he was on the subway.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안한데 선생님 집 강아지가 지금 약간 좀 흥분 상태라 가지고요. 조금씩 개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그냥 들으세요. 2번 We had some popcorn. 뭐? The movie began. 우리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팝콘을 먹었다. 자, 뭐 하기 전에. 이 전에라는 의미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일단은 들어가게 되고요. 이 before가 이끄는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before 앞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팝콘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take an umbrella. You go out. 나갈 때 우산을 가져가라.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할 때예요? 나갈 때. 네가 밖에 나갈 때 우산을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뭐 할 때 일단 when 들어가고요. when이 이끌고 있는 부분 when부터 해서 you go out까지 되겠습니다. 앞에 게 주절, when이 이끌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 부사절 되고요. 자, 4번 they left. The snow stopped. 눈이 그친 후에 이렇게 되지요. 자, 후에라는 의미가 지금 끊어지는 부분 눈이 그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after 되겠습니다. 그러면 after가 이끄는 부분에서 끊어지죠. after the snow stopped 까지가 부사절, they left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끊어진다. 어디까지가 주절이고 어디까지가 종속절이다. 부사절이다 하는 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까지 혹시나 콤마가 있으면은 콤마까지가 부사절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알맞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쓰세요. 그녀는 아빠를 보았을 때 손을 흔들었다. 자, 뭐뭐 했을 때예요. 얘가 이끌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녀가 아빠를 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뭐 했을 때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통하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when이 어디 앞에 붙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she waved to her dad. 그녀는 그녀의 아빠에게 wave 했다 아니에요. 손을 흔들다라는 의미예요. wave는. 자, she saw him. 그녀는 그를 보았다. 자, 뭐뭐 했을 때라는 게 어디에 갖다 붙어줘야 될까요? 선생님 얘기했죠. 물결 부분은 접속사 뒤에 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2번. 여기서 뭐뭐 했을 때 when이라는 접속사가 쓰이는데 이거는 뒤에 2번에 갖다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She waved to her dad when she saw him. 이렇게 되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자, 2번 비가 온 뒤에 날씨가 겠다. 뭐뭐한 뒤에예요. 뒤에. 자, 그러면 얘가 이끌고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 붙을까요? 뒤에 거에 붙을까요? 뭐뭐한 뒤에라는 거는 일단은 after예요. after가 어디다 갖다 붙어줘야 될까요? 얘랑 같이 결합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해 봅니다. After it rained. 자, 부사절이 앞에 오는 경우 콤마로 의미가 끊어진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It was sunn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인사를 해라. 뭐뭐 하기 전에 before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고요. 얘가 이끌고 있는 부분, 요 부분까지죠. 자, 그러면은 say goodbye. 작별 인사하다라는 의미고요. You go. 네가 간다라는 내용. 자, before가 어디에 붙어야 되겠어요? 여기 가기 전에니까 여기에 붙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say goodbye. 가기 전에니까 before
you go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밑에 C 내려가도록 할게요. 와, 자, B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로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해서 쓰세요. 일단은 어떤 단어 들어간지 보세요. were my parents when in school. 자, my parents 부모님. when 뭐뭐 할 때 접속사였고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죠. They didn't have computers. 그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모님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나와줘야 될까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먼저 일단 적어줍니다. when.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문장 만들고 하는 거 많이 해왔었죠. 주어, 동사, 나머지 이렇게 돼요. 주어, 누가에 해당하는 거 뭐가 들어와줘야 되나요? My parents, 누가. 동사, were가 동사일까요? in school이 동사일까요? were, 비동사, 과거형, I의 과거형이죠. were, 그 다음 나머지 in school. They didn't have comput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언제? My mom when home ca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엄마 뭐뭐 할 때, 집 오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했을 때라는 접속사 일단 나머지 내용을 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일단 제일 앞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누가 my mom 뭐 했다 하는 거 바로 들어와요. came home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they got tired 피곤해졌다. They after their homework finished. 자, 그들 뭐뭐 한 후에 their homework 숙제 finished 마치다 라는 의미죠. 자, 그들이 숙제를 마친 후에 피곤해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뒤에 내용 뭐뭐 한 후에 라는 뒤에 내용을 전부 다 이끌고 있는 접속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뭐부터 나와줍니까? after 누가 they 했다 하는 거 나와요. 동사 finished their homework. 자, 마지막 문제. You should brush your teeth. 너는 양치를 해야 된다. Go you to bed before. 자,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접속사 되겠고요. 가다, 너 to bed, 침대로, 잠자리로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가 자러 가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하기 전에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일단 먼저 적어주고요. before. 그 다음에 누가 you go to b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이 붙게 되면은 일단 문장이 길어져요. 하지만 접속사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접속사와 이게 의미적으로 묶여지는 부분들, 이 부사절이 어디서 끊어진다,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왔던 것들 있지요.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문장이 진행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잡고 2학년에 올라간다면 선생님은 이 봄방학 과제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말이죠. 자,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 17개, 이게 정말 적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끝까지 잘 해온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 되면서 이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선생님이 지금 제출일을 원래 3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계약일이 잡힐지 선생님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답니다. 첫 번째, 3월 20일 전에 계약을 할 경우 원래 선생님이 제출하라던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3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숙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제출은요. 선생님 얘기했지요. 첫날에는 각 반 1번이 점심시간까지 수거해서 2학년 담당 영어 선생님, 현재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김복순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그 이후에 화, 목, 수, 목, 금에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쉬는 시간마다 뻔질나게 한 명씩 선생님한테 가면은 굉장히 실례예요. 선생님도 일이 많거든요. 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프린트를 잃어버렸어요 하거나 뭐 우리 집 개가 뜯었어요, 뭐 물에 젖어서 없어졌어요 하는 경우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든지 하세요. 선생님이 아직 복사본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두고 있는 거 몇 건이나 있어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도록 할 것. 선생님 번호는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조금 그러네요. 학교로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반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번호 다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의도치 않게 길어진 봄방학 좀 푹 쉬면서 우리 다가올 새학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이 미리 예고할 것은 여러분들 계약하자마자 진단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초 보충반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국수, 사과, 영 5가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기준 미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덜 피곤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학일 날 보도록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봄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댓글 달아준 친구들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날 만나요. 안녕.